김용민 TV.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8일 목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찬 아침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역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일면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어제 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를 꿈꾸며 과거 범죄를 부정하는 아베를 규탄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글을 사회관계망에 올리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피스 챌린지를 제안한 뒤 대형 글자판을 들고 뛰어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일 청년들이 함께합니다 라고 팻말을 들고 있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인들, 또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싸잡혀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사실 이 사안은 아베 또 극우주의자들의 그런 검은 발톱이 드러난 정도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더라도 일본인을 혐오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러는 일본인들을 특정 동물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것들, 불편함을 표시하는 것, 아베 정권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시하는 그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일본 학생들, 또 일본 지식인들, 또 일본의 평화운동가들, 이분들까지 다 싸잡아서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베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고, 그리고 또 준엄한 비판과 또한 책임 추궁을 해야 마땅하지만, 또 일본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일본 전범 국가라는 점을 잊지 말라라고 거듭 각인시키는 것, 이거는 필요하겠지만은 일본 모든 시민들을 싸잡을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요. 이런 훌륭한 또 아름다운 일본 청년들이 있다는 점, 참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노 아베, 피스, 이렇게 함께 외치는 한일 청년들의 모습, 오늘 한겨레 일면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런 또 사진을 보면은 또 아침이 또 상쾌해지지 않겠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또 광고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주를 만나면서 또 우리 애청자분들도 함께 만나겠습니다. 느림님, 일본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일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일본의 많은 청년들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이 아베 정권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직시하자,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적반하장격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베의 지금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투표로서 또 여론으로서 계속 꾸짖었다면 아베가 이 모양 이 꼴로 나오지는 않았겠죠. 한 70% 되는 국민들이 여전히 아베한테 지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일본이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본의 이 정의로운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또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 못지않게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당신들이 이러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과거는 털고 가야 된다라는 점들을 꾸준히 또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도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화가 많이 나네요. 조영숙님, 끝까지 쭉 불매운동 합시다. 그렇죠. 정신 차릴 때까지 불매운동은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양국 청년들의 연대를 희망한다. 미카님 말씀 동의합니다. 언론 조작도 가능한 나라인데 여론 조작도 가능하다. 아니 심지어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에 거짓말을 싣는 나라는 이건
이건 뭐 완전히 맛이 간 나라 아닙니까? 예.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예. 자, 일본을 바꾸기 위한 과제도 우리한테 또 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본 정권에 대한 규탄 못지않게 일본 시민들에 대한 설득과 또한 정의로운 연대, 평화로운 연대, 또 정의와 평화를 지향한 연대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처음 보시는 아마 상품일 겁니다. 불볕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에 꼭 필요한 상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제 진짜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태풍도 지나간 듯 보이고요. 또 오고 있다고도 하죠. 쌍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참 염려가 됩니다만은 이와간 오늘도 그렇고 이 태풍과 함께 불볕 더위는 맹위를 가라앉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 차 위에 카라솔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여름 장시간 동안 실외 주차를 할 경우 차 내부 온도 무려 8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스마트 름뱅이에서 만든 카라솔이라면은 안심입니다. 차 위에 파라솔을 펼치듯 카라솔이 직사광선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서 최대 60%까지 온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어디 휴가지를 갈 때 말이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주차장에 그늘막이 쳐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말고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뭐 진짜 주차장 주인이 선처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지가 알아서 주차할 수 있는 곳, 그늘이 진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카라솔밖에 없는 거예요. 카라솔. 차 위에 파라솔을 펼치듯 카라솔이 직사광선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서 최대 60%까지 온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냉기를 그대로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하죠. 에어컨 끄는 순간부터 이제 더위가 엄습해 오는데, 그러나 뜨거워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그림 보고 계시죠? 사용 전 저기 무슨 박스인데요. 차량 앞에 저 무슨 박스라고 하죠? 나 참 아니 저걸 뭐라고 하지? 왜 그 차 앞에 가장 뜨거운 부분,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대시보드. 나 참 이거 대시보드 보세요. 저 아주 그냥 삼겹살을 올려놓으면 바로 구워질 것 같은 대시보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카라솔 펼치기 전에 보세요. 요 그림. 응? 사용 전에는, 카라솔을 쓰기 전에는 저 대시보드 뜨겁습니다. 손 대보세요. 디어요. 근데 사용 후 카라솔을 설치한 다음 보세요. 뜨거운 게 많이 사라지죠. 빨간색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카라솔 때문입니다. 자, 내 차를 위한 야외 전용 햇빛 차단막 카라솔. 자, 요거는 김용민닷컴에 없는 것 같고, 검색창에 카라솔 검색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여름철에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철 햇빛, 겨울철 한방눈. 그렇죠. 눈이 온다 싶으면은 신문지 펼쳐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카라솔을 펼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 다 막아주고. 그리고 수시로 떨어지는 새똥으로부터 여러분의 차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 검색창에서 카라솔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웨님은 대시보드에서 부침개 해먹는다고. 거기다 밀가루 부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저 대시보드가 제일 그 차량 안에 온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직사광선하고 마주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시보드 위에다가 그 큰 수건 있죠. 그 이태리 타월이라고 하나요? 큰 수건을 갖다 딱 올려놓으면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 열기를 줄여주는 면이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카라솔 구매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당장 응급 수단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태리 타월 같은 거, 비치 타월 같은 거 이런 것도 이태리 타월이 그 떼수건입니까? 그런가? 내가 모르고 아니 뭐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예, 비치 타월. 예. 아이 그래요. 비치 타월이었네. 비치 타월이었어. 죄송합니다. 이태리 타월은 그래요. 떼수건이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녹색 떼수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좀 쪽팔리네요. 세상에 이 이태리 타월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때밀이 수건은 너무 작죠. 예. 자, 비치 타월 같은 거 한번 쫙 펼쳐 놓으시면은요, 그것만 해도 뭐 기온을 좀 많이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카라솔만 하지는 못해요. 카라솔만큼 그 효율은 없어요. 카라솔이 짱입니다, 여러분. 자, 카라솔 설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 다 있으시잖아요, 웬만하면은. 네. 자, 그래요. 저희 나중에 김용민닷컴 입점하면 요저 카라솔 사시는 분들한테 이태리 타월 하나씩 선물해 드려야겠네. 예, 그래요. 자, 우리끼리 다 알아들읍시다. 그 저기 비치 타월을 이태리 타월로 다 알아들어야 돼.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또 시걸포 샤워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요즘 저 인천에 빨간 수돗물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다른 지역도 지금 계속 이런 녹물이 섞인 수돗물 때문에 참 고역을 겪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마시는 물은 생수를 사 먹을 수 있지만 씻는 물은 어떡할까? 참고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수돗물 마시려고 틀었는데 이거 뭐 물이 형편없다 그러면 그냥 생수 마시면 되잖아. 근데 아니 씻을 물을 생수를 갖다 조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기 빨간 수돗물 나오는 집에서는 딴 데 가가지고 샤워하고 그랬대요. 예. 시걸포 샤워 정수기. 전 세계 67개 나라가 선택한 정수 시스템입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는 우리 애들의 민감한 피부, 여성분들의 피부 트러블, 그리고 남성분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이 필수입니다. 이 시걸포 정수기로 해서 물이 나오면 그거 마셔도 돼요. 그 마시는 정수기보다도 훨씬 더 물이 맑습니다. 예. 염소 이런 것들 싹 지워져 버려요. 예. 당연히 빨간 수돗물 그거 다 더 정제시키죠. 예. 시걸포 정수기는 전 세계 67개 나라와 전 세계 항공기 70%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유명했던 타워 팰리스가 선택한 정수기이기도 합니다. 자, 검색창에서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 검색하시거나 문의전화 080-007에 0980-080-007-09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님 좀 기다려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나 참가. 자, 그래요. 여러분 시걸포 샤워 정수기. 자, 함께 많은 관심과 또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염소만 지워지나요? 양은 안 지워지나요? 양도 지워집니다. 양도 지워져요.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내가 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옆에 지금 옵션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40세 남성 기준 월 10,000원대, 10살 자녀라면은
월 5,000원대에 가능합니다. 값비싼 임플란트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50세 남성 기준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 원 보장에 월 2만 원대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2만 원대 비갱신 암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자, 보험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전화해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02849-9730이 되겠습니다. 자, 7,000원 운전자 보험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자, 이제 신석철 님이 기대하셨던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총기 참사가 발생한 오하이오주 데이턴과 텍사스주 엘패소를 연이어 방문해서 국민 통합과 치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래야죠. 국민 통합과 치유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근데 그게 트럼프가 국민 통합과 치유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분열적 발언,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 기회의 땅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장벽을 만들질 않나. 그리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질 않나. 에? 이렇게 책임론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두 지역의 정치인과 시민사회는 트럼프 방문 소식에 오지 말라라면서 탐탁치 않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총기 참사 정말 충격적인 참사지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인터넷 극단주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참 그런 말씀을 다 하시네요. 예.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증오는 발붙일 곳이 없다. 본인이 미국 땅을 떠나야 되겠네. 증오는 발붙일 곳이 없다. 본인이 한 증오는 증오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게다가 또 이제 오하이오주 데이턴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총기 난사가 발생한 지역인데 엉뚱한 곳 이름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털리도라는 곳을 언급했대요. 털리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총격이 벌어진 데이턴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인데 100마일 정도면은 이건 뭐 거의 서울에서 익산 정도 거리 아닙니까? 예, 전혀 관계가 없는 동네 이름을 언급해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랬잖아요. 저 예전에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이름을 바꿔 불러가지고 또 우리죠. 그런 비슷한 정치인들 많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총기 참사를 소셜 미디어 게임 탓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입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진 않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로 떠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나에 대한 비판자는 정치적인 사람들이라면서 국가 분열의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책임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총격범이 범행 직전에 인터넷에 텍사스에 대한 히스패닉의 침략 이런 걸 언급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적 문구가 담긴 선언문인데 이런 표현은 트럼프가 한 말이기도 해요. 수차례 난민 반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용해온 수사에서 이 침략이라는 표현이 올해만 해도 6차례나 트위터를 통해서 남부 국경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침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도 누가 분석했냐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신문이 트럼프가 이렇게 차별적 발언들을 해왔는데
혐오적 발언들을 해왔는데 그래놓고는 지금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예. 혐오를 없애겠다. 본인이 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겠네. 계속 대통령을 하시는 상황이라면은. 자, 그래요. 트럼프 총기 참사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역 주민들 분열 유발자가 어디로 오냐고 막 그렇게 쏘아붙였다는 한국일보 기사부터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뉴스부터 골랐어요. 자, 오늘 우리 한반도에 아주 매우 위중한 현실적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인 논설위원, 한겨레 이용인 논설위원의 칼럼을 보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일본의 수출 규제. 네. 워싱턴 특파원을 냈어요. 이용인 논설위원이. 글이 아주 좋습니다. 이분 글은요. 항상 챙겨보는 칼럼 중에 하나인데 미국 우선주의와 일본의 수출 규제.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냉전 종식 이후, 그러니까 1980년대 말 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에 굳어졌던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그러니까 원톱 체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하면서 그 틈새를 비집고 나왔다. 왜 트럼프가 미국 중심의 원톱 체제를 거부했을까? 이 원톱 체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이익과 무관하게 존경받는 미국으로서의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시아 동맹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꾸 한국 보고 주한미군 주둔시키고 싶으면은 돈 좀 많이 내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무슨 땅 파먹고 이 짓 한 줄 아니? 너희들도 좀 돈을 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존나 많이 내고 있어요. 한 1조 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한미군이 있어가지고 미국한테 이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이득이 돼요. 그렇잖아요. 평택에다가 그렇게 미군 기지 크게 지어줬잖아요. 지금 1년에 뭐 이런저런 이제 비용 미국한테 직접 주는 방위비 분담금 이건 한 1조 되는데 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돈의 규모가 한 6조 된다고 합니다. 연간.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6조의 그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금 여력이 우리한테. 우리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이 돈 내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미군 기지가 솔직히 있으면은 자기들 중국, 러시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얼마나 유용합니까? 일본에 있는 것보다 얼마나 유용해요. 자기들한테도 이득이야. 야메테크님 말씀처럼 미군 기지 솔직히 우리 방위만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야메테크님 양아치 짓도 앞뒤 봐가면서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일극 체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하면서 그 틈새를 비집고 나왔다. 일본의 경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원톱 체제를 스스로 거부하면서 이 동맹 관계가 이제 느슨해지면서 또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통제력이 느슨해지면서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도발을 감행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죠? 미국의 아시아 동맹 관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 동맹이 바퀴살을 구성하는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정점인 허브의 구심력이 약해지면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바퀴살들의 질서는 흐트러진다. 우리가 바퀴살이란 얘기예요. 기분은 나빠도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한번 바퀴살로 묘사한 것을 전제해 두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제에 대한 현상 변경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그렇죠. 1965년 미국이 막 부추겼고요. 일본이 덤핑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덤핑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국 덕을 봐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1965년 한일협정 말도 안 되는 협정인데 이런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청구권 이걸 지금 한국 정부가 또 한국 사법부가 인정하라고 지금 일본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지하려는 일본의 현상 유지 욕구 사이에 정면 충돌을 막는 것이 그동안 미국의 헤게모니 장악이었는데 동아시아 지배력 유지였는데 근데 미국이 병마개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자 아시아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자 일본은 65년 체제, 1965년 체제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한국에게 초강수를 던졌다. 어릴 적 국어사전을 찾아보며 열심히 탐독했던 무협지 표현을 빌리면 첫 초식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라는 살수를 들이밀었다. 상대를 일거에 제압해서 굴복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근육질을 과시하던 지난 시기라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미국의 일극 체제 쇠퇴는 원톱 체제 쇠퇴는 국제사회에서 각자 도생,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예고한다. 한일 갈등은 한쪽이 확실하게 힘의 우위에 서기 전에는 반복적으로 재발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쪽이 확실하게 힘이 과시돼서 상대방이 그 힘에 굴복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결론 나지 않으면은 이런 갈등은 이런 투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반복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이나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반격을 통해서 초반 방어는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용인 논설위원은요. 지금 우리 정부가 매우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 지금 잘 막아내고 있어요. 굉장히 수습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다 떠나서 좀 잘했어요. 우리 정부 정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또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화끈하게 또 밀어주고 계시잖아요. 불매운동으로. 이런 국민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 정부는요. 대한민국 국민 좋은 국민 만난 거를 감사해야 됩니다. 예. 자, 너무 또 이 대중 추수적 발언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국민들이 알아서 불매운동 해주고 그러면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만한 국민들이 없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또 러시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아주 화끈하게 밀어버렸잖아요. 뭐 러시아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았다. 아니 어느 나라가 사과를 합니까? 나 참. 아니 자유한국당 당신들이 집권했으면 러시아로부터 사과 받을 수 있어요? 쫓아낸 걸로 이미 우리 할 바는 다 한 거예요. 사과를 해주면 고마울 일인데 러시아가 사과를 하겠어? 사과 안 했다고 뭐 안보가 구멍이 뚫렸다니. 아니야. 외침이야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 다음부터 그 침략이 있었을 때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게 여기서부터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 뭐 늘상 이런 얘기합니다. 그 저기 청해진 해운이 문제 아니었냐고. 청해진 해운이 문제죠.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때부터는 정부 책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쯤에 신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는 국가와 공공의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청해진 책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고가 된 이상 국가와 공공의 책임입니다. 근데 뭐 했어요? 박근혜 정권이. 러시아 침투,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슨 의도이건 간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쫓아냈잖아요. 잘한 거지. 잘한 걸 잘한 거라고 얘기를 못해. 자, 일본이나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반격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반격을 함으로써 초반 방어는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1라운드만 끝났을 뿐이다. 합종연행, 이중 플레이, 필살기 등 그동안 1극 체제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초식들을 준비해야 한다. 진짜 외교력은 이제부터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2라운드에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는 건데요. 자, 그래요. 지금 현재 국면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용인 논설위원회 칼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요약만 한 건데, 예. 자, 미국이 한국에다가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나요? 그 순간 이제 난리가 난다는 것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입장입니다. 미국 전략 미사일의 한국 배치, 한국 경제가 망하는 길이다. 네. 정세현 장관의 발언 들어보실까요? 호르무즈는 우리 유조선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네. 것이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INF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 여기다 배치하면은 네. 이거는 사드 때보다도 훨씬 더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 보복이 사드 때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네. 탐지, 엑스밴드 레이더, 그다음에 뭐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미사일 쏘겠다고는 사드 포대 배치만 가지고도 그랬었는데 이번엔 중거리 핵미사일을 좀 갖다 놓겠다는 건데 예. 이건 절대로 반대해야 돼요. 요건 받아들이기 우리 놀라면 힘들다. 우리 경제 대중 의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지금 중국 때문에 흑자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대중 의존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일본에다 갖다 놓으라고 해야 돼요. 일본 요즘 그 대북 압박도 좋아하고 미국의 대중 압박에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경제는 이제 일본에서 이런 경제 보복 당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추가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경제는 진짜 무너집니다. 네.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2라운드인 거예요. 이게 바로 2라운드인 거예요. 2라운드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예. 한국에다가 미사일 설치하는 순간 우린 망한다. 우린 망한다. 정말 망한다.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다가 설치하라. 일본에 설치한들 뭐 솔직히 중국이 사거리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나름대로 균형자는 아니더라도 중재자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핵미사일을 한국 땅에다 배치한다? 그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도 이제는 더 이상의 긴밀하고 진전된 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교력을 총 집중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정세현 장관의 이런 조언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여론으로서 뒷받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같은 당은 어때요? 전략 핵을 다시 배치하자. 한반도 땅에 미국 핵을 가져오자. 이 미친 인간들이에요, 정말. 이게 무슨 뚫린 입이라고 뭐 아무 얘기나 해도 되는 줄 아나 봐요. 미국이 가져간 핵을 1988년에 이미 다 노핵 체제를 만든 노태우 정권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세현 전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석철님 말씀 아주 굉장히 의미 깊네요. 동북아 3국이 길고 긴 역사를 함께 해왔는데 왜 서로 단결해서
패권 미국을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전술에 말려들어서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민주인권님, 홍콩에 배치하면 재밌겠다. 대만에 배치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나겠네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선전을 한다. 그래서 계속 발목 잡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 이미지를 굳힌다. 실제로도 그렇게 발목만 잡아서 문재인 정권 흔든다. 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노답입니다. 노답. 네. 자, 하여간 중국의 경제 의존도,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제 의존도 뭐 이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 미사일을 왜 자기네 나라에 갖다 앉히게 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왜 망했어요?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오고 러시아 군대 들어오고 쥐들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와서 싸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조수로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시대는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에? 다른 나라는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은혜를 베풀러 오는 나라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일본에다 설치하라고. 저기 대북 압박 좋아하는 일본에다가 그 미사일 갖다 놓으라고 미국한테 압박해야 한다. 이런 정세현 장관의 발언 함께 들어봤습니다. 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이콧.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환경운동가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수들 올림픽에 보내면, 도쿄올림픽에 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아니 왜 주인공을 빼고 너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 올림픽 보이콧 선수들한테 물어봐야지. 이러면서 선수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중앙일보에서 만날 수 있는 선수들의 증언은 익명입니다. 익명. 선수촌에서 만난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민감한 시기에 실명으로 보이콧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양해를 구했는데 그러면서 익명 보도를 조건으로 몇몇 선수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한 선수. 예. 한시성을 가진 선수는 아닐 텐데. 한일 관계도 국민 정서도 이해하겠다. 그래도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이 올림픽만 바라보면서 4년 아니 평생 준비한 선수들이다. 선수 10중 8구는 보이콧이 과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거다. 보이콧이 과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는데 아니 만약에 도쿄올림픽 가가지고 이 방사능 안전성 이게 담보되지 않은 도쿄올림픽 가가지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해를 입는다. 그 선수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선수들이 그때도 올림픽 보이콧만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일까요? 체르노빌에서 올림픽 열려도 갈까요, 우리 선수들? 사실 이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 선수들이 선택할 답지는 없습니다. 올림픽을 보이콧할 경우 선수들은 명예와 각종 혜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건 작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올림픽위원회나 종목별 국가단체로부터 향후 올림픽 등의 국제대회 출전 기회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개인한테 물어볼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선수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씨발 선수들한테 가서 인터뷰한 게 뭐야? 물어볼 여지가 없는, 해봐야 뻔한 답밖에 못하는 선수들, 아무 힘도 없는 선수들한테 가서 나갈 겁니까? 안 나갈 겁니까? 이런 거나 물어봐요. 역시 총양입니다. 언론계의 총양이에요. 선수촌에서 만난 선수 대부분은 그러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선수단에게 공급하는 문제는 크게 우려했다. 한 선수는 진짜로 후쿠시마 농산물이 식단에 올라오나? 라고 되물은 뒤 즉석밥, 라면,
반찬에 물까지 싸가야겠네. 이렇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 참.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한 선수는 방사능과 음식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올림픽이 일생에 한 번뿐이라고 해도 대책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갈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요. 선수들의 보편적인 심리는 이렇습니다. 올림픽은 나가야지. 선수가 아니 그 선수 그 대회 나가려고 훈련하고 있고 또 기량을 쌓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올림픽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문이죠. 당연히 나가야죠. 근데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된다? 그건 다른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걸 왜 종양한 선수들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히히히 스토리에서 김준혁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민간단체나 우리 시민들이나 환경운동가 이분들은 얘기할 수 있죠. 도쿄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담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나 여당은 올림픽 보이콧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유럽 쪽에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럽 쪽에서 아마 보이콧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되면은 그때 가서 아니 무슨 시합할 선수들이 없는데 올림픽 참가해서 뭐합니까?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좋겠지만은 지금 또 일본하고 분쟁, 갈등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가 선두에 나설 필요가 없다. 앞장서서 보이콧 얘기를 하지 않아도 결국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 얘기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김흥옥님, 이런 무식한 인터뷰에 응할 사람이 없으니 애꿎은 선수들한테 마이크를 들이대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언론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 제목으로 뽑는 건요. 익명 증언을 제목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민주인권이 그냥 일본 전국체전 하세요. 식구들끼리 좀 알아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가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포츠 해설가 출신의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발언입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거든요. 네. 근데 2017년 12월, 11월,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 핵 위험이 고조가 되면서 우리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 못 가겠다. 네. 독일과 프랑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방사능 오염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 네. 2020년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을 앞두고 네. 우리 위험해서 못 가겠다, 불안해서 못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개별 국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선수 개개인 중에 나 불안해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방사능 오염 때문에 나는 국가대표를 선발해줘도 가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하는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최동호 씨 발언 들으셨습니다. 경향신문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방사능 안전성 전혀 지금 도쿄올림픽이 장담 못합니다. 도쿄올림픽 내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리네요. 1년 후면은 지금 도쿄올림픽이 열릴 때겠네요. 예. 일본은 재건, 부흥 등의 타이틀을 내걸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도호쿠 지역, 특히 원전 폭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에서도 올림픽 경기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2016년 리우올림픽, 브라질 리우올림픽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때 지카 바이러스가 공포의 대상이 됐는데요.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소두증, 그러니까 이제 눈에 띄게 뇌가 정상보다 작게 태어나는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골프 스타 로리 맥길로이 등이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의 현재 상황은 리우올림픽 때보다
심각하지 않을까? 심각합니다. 7등급 사고 발생 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후쿠시마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더 네이션은 더 네이션 아닌가? 예. 지난달 후쿠시마는 올림픽을 치르기에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의 16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고 호주 방송 나인 네트워크는 60분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일본인들을 기니피그, 기니피그. 여러분 그 기니피그라고 아세요? 거의 칠레인가 그럴 거예요. 아주 이쁘게 생긴 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쥐인데 좀 커요. 예. 애완동물. 토끼보단 좀 작은데. 이뻐요, 굉장히. 근데 그 기니피그를 먹더라고. 예. 일종의 이제 설치류인데, 예.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와, 진짜. 살다 그렇게 예쁜 동물을 처음 봤는데 그 동물을 가정집에서 그냥 목을 비틀어 가지고 고기로 먹더라고. 구워 먹더라고. 아이고, 더 끔찍했는데. EBS에서 봤어요. 페루인가요? 페루? 예. 그 돼지 아니에요. 설치류예요. 설치류면은 쥐과지. 뭐 이름만 기니피그인데. 예. 그래요. 이 기니피그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험용으로 쓰인다고 해서 이제 아마 기니피그, 일본인들을 기니피그라고 비유한 것 같습니다. 예. 방사능만이 걱정거리가 아니다. 이번 올림픽은 한여름에 열린다.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악명 높은 일본의 무더운 여름날씨 또한 공포의 대상이다. 그래서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더운 나라인데 일본이 물론 이제 홋카이도 같은 데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데를 그 여름 휴가지로 선택하는 분들 보면 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더위를 잘 견디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는 뭐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처럼 이렇게 살이 많이 붙은 사람들 애를 뭐 한 2명 정도 안고 다니는 체중에 저는 그 감당 못합니다. 예. 김흥옥님, 자기 민족을 마루타로 여기는 정부 끔찍합니다. 아베 정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수습이 안 됐죠. 여러분 몇백 년이 뭡니까? 몇만 년 지나도 이 방사능의 이 흔적 지울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말이죠. 무섭습니다. 예. 아베 여러분 일본 민족이 또 후쿠시마 사고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 정말 아베 같은 일본의 극우주의자들, 일본의 지난날의 그 침략과 또 전쟁 범죄의 역사들 반성하는 분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양식적인 일본 시민들도 계십니다만은 아베 같은 인간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자들이 지금 국가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어요. 국제사회에 막 그렇게 깡패로서 지금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그 페이스북이 방금 올라왔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일부를 허가할 것이라는 뉴스. 근데 오늘 일본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인데 원래 심사 기간이 석 달인데요. 한 달도 못 버티고 깨갱한 겁니다. 낭보가 날아들었어요. 예? 어제 삼성이 반도체 소재에서 재팬 프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일본 반도체는 2차 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시장의 60%를 주름잡던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도 몰락을 확정한 셈인 건데 이미 늦었어요. 세계 최대 반도체 소재를 사들이고 있는 삼성이 일본은 불안해서 앞으로 일본산 소재 못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재용 회장 잘했네. 이건 또 박수를 쳐줘야지. 잘한 건 또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자, 앞으로 한국뿐이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도 일본은 못 믿을 나라다. 저 수틀리면은 언제든지 공급 끊겠다고 하는 건데 저런 놈들하고 어떻게 거래하냐. 좆됐어요 일본. 네. 또 어떡합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난 탓이죠.
아베에게 권력을 회수하시는 게 바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기왕이면 이 지난 전쟁 범죄 역사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이런 일본 지도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왜 아베 같은 인간을 선택해서 이렇게 몸이 고생합니까? 일본 국민 여러분들. 예. 우리 일본의 양식적인 시민들, 상식적인 시민들, 또 합리적인 시민들 좀 본받아서 일본의 지난 잘못된 역사 반성하고 세계 평화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거듭나는 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뭐 그건 그거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법적으로 책임지실 일이 있으면 또 책임지셔야죠. 예. 이걸로 어떻게 또 면피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워낙 나쁜 짓을 하셨어요. 사기 회계에다가 국정농단, 뇌물수, 뇌물. 뇌물을 뭐 저기 박근혜가 강제해가지고 준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하던데. 그렇게 해서 본인도 덕 봤잖아요. 경영권 승계. 제대로 된 상속세 내지 않고 삼성 먹은 거 아닙니까? 박근혜한테 뇌물 줘가지고. 안 되시지. 자, 감옥에 다녀오시고 책임질 거 다 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본을 비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책임지고 그러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돌아온다면, 아니 우리가 일본하고 왜 싸웁니까? 우리 일본을 혐오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언제든지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평화를 숭상하는 대한민족 아니겠습니까? 자, 앞서서 선대인 소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소재 부품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대기업한테만 다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미호마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힘냅시다. 공감합니다. 지지합니다.